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요즘 매일 아침 TV뉴스를 통해 보고 계시죠? 아직은 새롭고 익숙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도어 스태핑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활용했던 방식이죠.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얼굴을 보고 듣는 방식에 대해 일단 일선 기자들은 신선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언론 보도들로 짚어보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윤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40여일이 됐는데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이른바 이거를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일단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뭔가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뉴스거리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이 먼저 그 뜻부터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 도어 스태핑은 언론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낯설어서 찾아봤는데요. 인터뷰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도어 스태핑은 윤 대통령이 용산 기자실 구상 때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방식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보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를 받은 국민소통관실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기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연일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어떤 대통령의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뭐 뉴스의 중심에 서잖아요. 성공적으로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좀 반응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긴 하는데요. 네. 여당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파격적인 행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두고 보수 정당이 보여주지 못한 파격이라면서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그렇게 윤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노무현이다. 네. 뭐 일단 좀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화법이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네.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직설적인 화법은 정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돌파구로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언론에서 대통령의 어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에서 거친 화법, 직설 화법, 당내에서도 논란, 그런 헤드라인을 통해서 직설적인 화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 대외적인 발언이 자칫 사소한 말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사실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스스로 판 무덤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고요. 정치 구단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신선하고 좋은 이면에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발언 수위가 조절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와 보수단체 이 집회에 대해서 이 법대로라는 이런 발언이 그렇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 때문에 폐지를 약속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의견에는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이렇게 답을 했었었고요. 무엇보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던 날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했는데 이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이 활발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와의 차별화도 되고요. 또 네. 좀 젊잖아요. 네. 젊고 적극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전 정부 때 뭐 문고리 권력이니 뭐 구중궁궐이니 이렇게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불소통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임사 당시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잼 기간 5년 동안에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건수가 10여 차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150회 정도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하면 무척 적은 횟수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짚어볼 때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이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일선에 있는 이 취재 기자들도 이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좀 반기는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의 반응 우선 일단 무척 좋아 봅니다. 워낙 윤 대통령이 화법이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즉흥적인 기자회견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기 전에 기자들이 할 질문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도 영상을 보더라도 기자들이 저요 뭐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네.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네. 뭐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에 막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웃음이 막 터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던데 자, 이런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 일단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언론사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빅카인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어 스태핑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총 208건의 기사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 신선 이런 단어들이 이 도어 스태핑 기사의 헤드라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인즈에서 중앙일보를 보면 가장 많은 건수의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24건이 되는데요. 네.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권력형 침묵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변화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만이 아닌 이후 대통령도 따라야 될 전통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자가 5년간 11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나리오, 질문지, 편집이 없는 산무회견을 했다고 자랑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윤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답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참모되어 싶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6월 18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호평의 민주당 당혹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두고 기사를 생산해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이 기사를 실어주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6월 19일자 기사에서 파격일까 불안일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전에 없이 활발하게 취재진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국민 소통이 수준이 올라갔다는 호평이 나오지만 대통령에 걸맞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오면 참모진은 그 한마디에 갇히고 상황 변화에 대처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소통 형식은 바람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다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는 총 5건의 기사를 냈는데요. 6월 9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12번의 즉흥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 없나?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뭉개기식 답변은 곤란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언론에서 도어 스태핑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무게감이 더 실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말,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과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통령의 말, 즉 수사와 언론 보도, 지지도의 상관관계라는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3년, 그러니까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지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언론의 대통령의 비판이나 공격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 기사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KBS의 대통령 관련 기사가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대통령의 말 수사가 늘어날수록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분석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노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만큼 뭐 인지도도 높아지고 네. 이미지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 노출되는 것이 지지율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언론의 대통령 보도가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대통령의 수사와 언론의 대통령 보도의 영향으로 시민 대통령의 지지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의 대통령 보도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시민 대통령의 지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도 변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는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지지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대통령 지지도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용산 그 대통령실이 이전한 그 청사의 브리핑룸 공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브리핑룸이 완공이 되면 도어 스태핑뿐만 아니라 이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좀 글쎄요. 이때는 좀 더 정제되고 어떤 이런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정치인은 말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또 언론은 그것을 대중에 실어 나르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날 것 그대로를 보는 느낌이라 실수하는 것조차 어떨 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말을 통해서 정치인의 생각, 인식 그리고 철학 등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만큼 신중을 기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일 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판이 자꾸 많아지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우리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6월 6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7일 국민의힘은 안착중 코너에 출연한 전유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성상납 의혹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상납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라. 이런 말들을 점심을 먹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지난 6월 1일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이동우 기자가 한 말을 옮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시 이동우 기자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자숙의 의미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충고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나온 근거 없는 발언을 방송에서 말하는 것도, 이를 옮기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전유욱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을 들었으면 즉각 반발하고 빛의 속도로 SNS에 올리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다라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의심을 키웠는데요. 이런 추론 역시 일종의 음모론으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네, 출연자의 발언 중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추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6월 둘째 주 주요 이슈 중 하나가 화물연대 파업이었습니다. 6월 10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이승훈 기자는 이렇게 과거 정부와 노동단체가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경우가 드물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파업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이전 정부는 힘을 많이 실어줬고 지금 정부는 안 실어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청취자는 파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일모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탓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국회와 정부의 잘못이 있는데도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발언만 전한 점 역시 파업 이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뉴스 정면 승부의 유튜브 영상 자막에 대한 지적인데요. 출연자를 표기할 때 자막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여의도 정면 승부 코너에서 배준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자막에는 조경태 의원이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 잘못된 자막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수정되지 않고 계속 노출됐습니다. 이번 모니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6월 1일 지선 천마켓 코너에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출연했지만 자막에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잘못 적힌 채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잘못 적는 정도였지만 숫자로 표기되는 지지율 등을 잘못 표기할 경우에는 지지율 순위를 뒤바꿔버리는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막 사용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의 자막 실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